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TV의 임정혁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요, 최근 국회에서 이 성폭력 관련된 법률, 성폭력 특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개정안이 있고요. 이 얘기를 좀 하면서 몰카, 이른바 몰카라는 거죠. 불법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건 처리를 하고 하면서 보면은 이제 수많은 이제 뭐 성희롱 사건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사안 처리가 그래도 이제 법률 개정도 되고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서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고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여론화 시켜서 이거를 압력을 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막 그 정도의 어떤 안정망 내지는 건강성 내지는 그 어떤 지성의 어떤 총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성범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일명 몰카죠. 불법 촬영 영상물, 아니면 불법 촬영을 한 걸 올리고 또 그걸 유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협박을 하고. 이 내용이 여러분 잘 처리가 됐으면 참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건 처리할 때 뭐 경찰을 만나든 뭐 누구를 만나든 제일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 범죄였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고 도와드렸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인에 의해서 이 사진을 합성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진이 있고 이제 누드 사진 같은 걸로 음란 합성 사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름과 나이와 직업 같은 거를 공개하고 뭐 다니는 학교 이런 거를 공개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음란한 메시지를 막 적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니까 나한테 뭘 해달라 이런 거를 막 써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막 밑에 막 댓글이 막 달리고 막 사진이 막 공유가 되고 막 그랬어요. 이 사실을 이분이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피해 사실을.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경찰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경찰을 찾아가서 이분이 제가 이제 그 방송이라 뭐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못 잡았어요.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이야기로는 이 해당 SNS를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수사에서 체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 피해를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안고 가게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검사님 중에.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수사 지휘가 되고, 신원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범인을 체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도 사안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이 범인을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해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만족스러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제 예전 같으면 음화 제조, 음화 반포 이런 건 아니면 명예훼손 이런 정도로 처벌이 되는 건데 차라리 그 누드 사진이 100%다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처벌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성폭력 특례법 같은 거 적용해가지고. 근데 이거 또 그 정도 아니에요. 또 이게 누드 사진이 아니라 세미 누드 정도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법 적용하기 애매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명예훼손으로 처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거 사안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문제인지 몰라요. 자,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체포가 되고 또 재판까지 넘기고 뭐 징역이 나오게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런 건 있어요. 사안이 중대성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유포될 또는 공유될 그런 위험 소지가 있냐 아니면 증거 인멸이나 어떤 도주의 우려가 있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봐서 구속 수사도 하고 이제 벌금이 아닌 징역도 이제 선고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좀 답답한 게 뭐였냐면은 기존에는 어떠냐
내가 범인을 잡아서 체포하고 신고하고 그건 다 좋았어요. 그럼 뭐 징역도 살리고 뭐 다 좋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찍혔던 나의 어떤 관련된 나의 명예를 훼손했던 어떤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던 그런 사진이나 영상물이나 합성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삭제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디지털 그 전문 업체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디지털 장의사라고도 하고 삭제나 어떤 이런 걸 사이트 폐쇄가 사이트가 이제 차단되는 걸 도와주는 전문 업체가 있어요.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회사마다 다른데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일정 건수에 대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한 200씩 나와요. 100, 200, 300,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뭐 몇백짜리도 있고 계약 기간과 계약 건수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계약 건수가 기간이나 건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사건 이제 이거 신고하고 하는 건수가 끝나요. 그러면 이거 그러나 내 사진이나 영상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이걸 삭제를 하려고 의뢰를 하고 또 연락을 하고 막 서치를 하고 이게 기술이 좀 필요한 거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몰카 불법 촬영 나의 범죄 피해물 영상물을 삭제하려면요 예전 같으면 돈 없으면 내 몰카 삭제도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무료 삭제를 해줘요. 무료로 이제 게시물 삭제 같은 걸 도와줍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그리고 그 경찰에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이제 고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해줘요.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그 기관이 수용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문제, 디지털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참 아쉬운 점이에요. 저는 그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인력 확보나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기관의 조직 확장 이런 게 아주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기관이 있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법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나 AI 기술을 활용한 이제 딥페이크 같은 건데 이제 딥러닝에다 이제 페이크 포토를 합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만드는 그 영상물이나 사진, 음란물들, 합성물들 이게 처벌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일각의 자료에서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지금 사이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이 불법 촬영 영상물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새로 창조적인 어떤 그 창의성을 가미하여 영상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하고 명예를 지대하게 훼손하는 범죄 영상물인 거거든요. 같은 기술을 이렇게 범죄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의 한 4분의 1 정도가 국내 연예인에 관한 대한 그 영상물이다라는 이런 자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통계를 정확히 내봐야겠지만 일각에서는 그렇게 수치를 잡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연예인도 어느 한 가정에서는 귀한 딸 내지는 아들일 것이고 자식이고 그 인격체로서 존중과 어떤 존귀함을 인격의 존엄함을 누리며 살아갈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연예인이라고 해서 범죄 피해 대상이 돼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한 이것이 문제인 것은 제가 아까 어떤 한 일반 피해자에 관한 사례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 기술이 막 적용되면서 범죄 피해가 막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이러한 기술 내지 프로그램 AI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합성물 음란물을 만들게 된다면 범죄 피해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 이거를 이제 공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지거나 이것이 더 심해지고 가중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개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있어야 돼요.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이런 피해를 경험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 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를 처벌할 근거가 생겼어요.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존 아마 아직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시거나 경찰에 가도 아직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좀 기다려서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되려면 조금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우리는 빨리 영상을 삭제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막 해야 돼요. 그러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니까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정리해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법이 하나 통과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번 법 개정안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불법 촬영 내지는 제작이 된 영상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카를 찍혔어요. 그래서 제 사진이나 영상물이 유포가 막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본인이 아니면 그 대리인이 하거나.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만약에 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떠냐? 그거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뭐 동생이나 뭐 언니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그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업체 측에 요청을 해도 그 요구를 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분 이제 조용히 이제 너무 이게 지금 묻히면서 이게 지나간 뉴스가 돼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제는 이 직계 가족들이 그 특히 이제 부모님 같은 분들이 영상 삭제를 요구를 하면은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는 이제 그런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루속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몰카 이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그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들어봤냐면 땡큐라고 했어요. 땡큐라고. 이거 삭제 안 해도 된다고.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피해자들을 매일같이 만나니까요. 예, 이건 아니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피해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법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법들도 이제 또 시행을 하다 보면 어떤 한계가 이제 어떤 포착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동안의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여지는 만들어졌다는 것이 저는 그나마 다행이고 이 법들이 이 두 법률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몰카 불법 촬영 피해 또는 합성 음란물 피해를 당하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사건 처리를 지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대표님 그냥 미친 척하고 살으란 뜻인가요? 네,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사건이 들어오면은 처리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조용히 신속하게 법대로. 왜 조용히 처리하는지 아세요? 이 음란 합성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촬영, 몰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거를 오픈해 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불법 촬영을 당한 사람이 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걸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초록색 창, 검색 창에 가보면요. 하루 종일 그 피해자 이름이 걸린 영상물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답답하고 이럴 수가 있나.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누구 영상, 누구 동영상 하는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어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피해자의 범죄 영상물을 도대체 무엇이 궁금하다고 그것을 검색을 하고 그걸 살펴보고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고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 연구소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럴 분이 안 계시라 믿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거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요, 이거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이거는 문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디지털 범죄가 오면요, 조용히 처리해요. 피해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것이 오픈되는 순간 아주 그냥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막 퍼져버려요, 웹상에. 조용히 처리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번 살아보자.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 두세 달 정도, 한 7, 80일에서 한 100일 정도만 이거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으면요. 웬만한 사이트나 어떤 뭐 자료들은 삭제 신청이나 그 차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7, 80일에서 100일에 이르는 이 기간이 핵심이에요. 이거를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 분이 여러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아주 원만하게 지금 일상생활,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원만하게 자신의 생활,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내가 힘들겠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범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나한테 야 이거 너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 나 아닌, 나 이런 거 찍은 적 없는데, 나 이런 적 없는데? 라고 태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바로 전문가와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 가기 전에 저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그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있죠. 청와대에서 지시해 만든 이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꼭 상담을 의뢰하세요. 그리고 그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신속하게 그 증거 영상을 캡처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거를 이제 방통위 같은 데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사이트 차단이나 폐쇄 신청을 막 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당일 처리가 원칙이에요. 요즘은 이제 저희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요 일을 조금 줄이고 특히 이제 정부 쪽에서 이걸 많이 하니까 저희가 조금 이 일을 안 하는데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예전엔 많이 했는데 막 밤새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전문가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쪽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고 빨리 증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경찰 연락도 하면서 막 차단 시청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태연하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바로 믿을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 의뢰하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사안이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률 전문가가 지원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상담가, 활동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그것까지 해주면 좋은데 상담을 해주지만 막 법정에 따라가고 막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사안 보고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럼 검사님이 이제 나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처리를 진행을 하는 것. 요게 이제 3단계예요. 첫 번째 지금 정리되고 계세요? 첫 번째 바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동시에 태연하게 반응을 하면서 전문가 또는 이 전문 기관에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건 의뢰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이 싸움이 굉장히 긴 싸움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사안 처리를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 혼자서 하기는 어려워요. 가끔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친구하고 이 사안을 처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친구하고는 우리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또 용기를 내고 지지하고 요 정도 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전문가와 이거는 함께 사안처리를 해야 된다. 비용이 드는 것도 있고요. 비용이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뭐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 상담소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을 뭐 국선 변호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싸움, 장기전에 대비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는 이건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 어떤 사안 처리가 경찰과 검찰에서 막 신속하게 탁탁탁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차단이 막 되고 막 폐쇄 신청이 막 되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 됐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본격적인 심리 상담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심리 상담 치료라는 게요. 여러분 막 처음에 막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성범죄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게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막 아무리 심리 상담을 하고 해도
이 가해자, 범죄자가 잡히지 않으면 이게 이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범죄자에 대한 이 사법적 정의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느 정도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느낄 때, 내가 탁 쳐질 때, 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떨리고 막 우울해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느낌이 들 때, 그때는 깊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내 마음을 케어를 하고 내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그 어떤 그 힐링 또는 치료의 과정을 내지는 어떤 회복의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를 만난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대표님, 뭐 교수님 이러면서, 때로는 목사님 이러면서 이거 저 회복하고 옛날처럼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낼 수 있냐고.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뛰어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무릎이 까졌어요. 그럼 어때요? 무릎이 낫긴 하지만 그 흉터는 남아있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무릎 까졌다고 일상생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만하게 다시 지낼 수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치유 방식이에요. 그 일이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을 회복해낼 수 있고 이것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네 번째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 불법 촬영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옛날엔 어땠냐면요, 벌금 5천 내고 만다고 했어요. 나 이거 뭐 5억 번다고. 자, 이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불법 이익들, 범죄로 인해서 이 취득한 이익에 관해서는 모조리 몰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아주 그냥 끝을 봐버립니다. 막 채권 추심을 걸고 막 압류를 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이 피해자분들이 피해자의 마음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나 제도는 글쎄요, 그거는 뭐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제 저희 현장 활동가들, 전문가들 이야기가 반영된 제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100%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법적인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이익 같은 건 모조리 환수해버려요. 몰수해버리고 막 돈 없다 그러면은 막 재산을 막 압류를 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불법 촬영을 했던 몰카를 찍는 그런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걸로 돈 못 벌어요. 벌어도 모조리 몰수당합니다. 그 이상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벌금 이런 걸 넘어서 징역형으로 넘어갈 확률도 있고 그 범주도 굉장히 확장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남기면서 이 영상, 이번 그 강의 촬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다 함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